당연히 화끈하죠. 사진보다 더 흥분될걸요? 그 인스타로 제가 입었던 잠깐만 진짜로? 어떤 여자의 가슴 땀을 사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봐가지고. 재밌네. 재밌네. 색다르네. 또 개그맨들의 세계, 개그우먼들의 세계.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지 않은 그 두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난 지금 남친이라는 이 단어조차가 너무 언제까지 떠난 전 남편을 전 남편이 헷갈렸을 수가 있는 게 네. 어린 나이부터 이제 우리 조충현 아나운서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너무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 만난 남자는 정말 조충현 하나밖에 없어요. 좀 가엽네요, 근데 진짜 저. 숱한 그 선과 미팅과 소개팅과 내가 왜 거절했나. 그러니까 왜냐면 아나운서면은 막 대기업 막 상 재벌 막 이런 사람들 엄청 막 네. 저희 스포츠 스타 있고요. 100대 기업이 있습니다. 내가 근데 너무 순수했다. 저는 이때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 결혼식은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뭉쳐 행복한 신혼을 즐기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첫 번째 결혼 기념일 날 아내는 그동안 고생했다며 고가의 선물을 제게 건네는 거였습니다. 자기야,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고생한 당신에게 당신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이걸 준비했어. 아니 여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 비싼 걸 사. 아, 나 요즘 틈틈이 알바했거든. 제가 남편한테 이것만은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빨리 짜봐.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고마움과 미안함이 함께 밀려왔지만 아내의 정성을 생각하여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내와 아이디를 함께 쓰는 인터넷 카페에 들어갔어요. 한참 카페 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띠링 알림이 울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의 최근 채팅 목록으로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직거래는 15만 원이에요. 택배는 10만 원. 오빠, 실제로 보면 절대 후회 안 해요. 당연히 화끈하죠. 사진보다 더 흥분될걸요? 이어서 야식꾸리한 속옷 사진이 넘쳐났고 사진 속 설명을 읽어보니 입던 속옷을 팔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혹시 해킹당한 걸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 생각하면 저는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여보 왔어? 오늘도 고생했어. 깜짝이야. 왜? 저는 빨간색 앞치마에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씻는 척하며 아내의 옷장을 뒤졌습니다. 분명 아내의 짓이라면 비슷한 것이라도 나올 테니까요. 잠깐만 이것도 아니고 잠깐만 이것도 아닌데. 없어. 여보 다 씻었어? 얼른 밥 먹어. 결국 아무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도 제 머릿속에는 오빠, 실제로 보면 절대 후회 안 해요. 당연히 화끈하죠. 사진보다 더 흥분될걸요? 이런 말만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몰래 새 계정을 만들어서 직접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이야. 어떻게 파국이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조이역 앞에서 직거래 가능할까요? 네, 그럼요. 그럼 7시 3번 출구 연장 카페 앞에서 봐요. 분명 오늘 아침에 와이프가 회사가 너무 바쁘다, 회식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날이었는데 저는 믿기지가 않았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고 드디어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그 조이역으로 가는 도중에도 몇 번이나 관둘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6시 30분, 40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6시 50분 심박수는 점점 올라갔고 55분 제 심장은 곧 튀어나올 것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서 그녀의 실루엣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숨어서 잠시 살펴보니까 제 아내와 너무나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제 아내는 단발인데 그 사람은 머리가 길었다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살펴보니 그건 가발 같았어요. 전 도저히 용기를 낼 수가 없었고 급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오늘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계좌 주시면 제가 위약금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잠시 후 계좌 번호가 도착했고 그 계좌는 역시 아내 명의였어요. 아내네. 밤 10시에 회식을 마친 아내가 돌아왔어요. 너 어디서 뭐 했어? 오늘 뭐 했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왜 이래? 나 오늘 부장님이랑 회식했다니까? 너무 피곤해.
빨리 씻고 자자. 내일 또 일이 많아. 아, 너무 힘들어. 와. 충격과 공포의 사연이네요. 정말 뭔가 두근두근하는 사연이에요. 진짜. 예를 들어서 내가 준 선물을 팔아서 돈을 좀 이상하게 흥청망청 썼다든지 아, 돈이 될 만한 거를 이렇게 해서 뭐 팔았다든지 이런 거는 물론 문제지만 돈이잖아요. 어떤 목적이. 근데 이제 팬티를 판다는 게 아 그것도 목적은 돈이잖아요. 돈을 벌려고. 돈을 벌려고 다른 것도 팔 수 있을 텐데 굳이 약간 이거는 뭔가 포인트가. 되게 포인트가 과연 이 사람의 정체성이 뭐고 아, 그러니까 뭔가 성적 취향이나 이런 게 내가 모르던 뭔가 내 아내한테 이런 게 있나? 그치. 그러니까 뭔가 상상을 더하게 상상의 나래가 막 펼쳐지잖아요. 근데 처음에도 이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서 지금 결혼식도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이렇게 알콩달콩 살고 계신 풍족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팬티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와이프를 응원해 줄 것 같아요. 창조 경제니까. 땅 파서 뭐 석유 하나 안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네,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한 번만 입었다 벗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하루에도 8개도 팔 수 있는 거예요. 8개만 파나? 아 근데 진심으로 이거는 진짜 안 믿으시겠지만 저도 인스타로 제가 입었던 잠깐만 진짜로? 진심이에요. 이거는 제가 첨부할 수 있어요. 사진까지. 왜냐면 진심으로 저는 이게 제 가보예요. 왜냐면 저도 이쁜 사람만 받는다는 그 DM을 받았기 때문에 저의 가보입니다. 아 뭐가 있어? 그게 어떤 거예요? 제 스타킹을 팔면 1,3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1,300만 원? 저는 고민했어요. 1,300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선입금을 받아볼까? 어느 정도? 아, 한 300만 원만 미리 받아볼까? 300. 야. 고민을 해. 친언니와 상의를 했는데도 그래도 일단 언니도 나한테 맡겨라. 자기가 이제 대행을 해주겠다. 아 말리는 게 아니라. 근데 이상한 사람일 수 있고 뭐 어떤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았죠. 저는 사실 혹시 그런 애 없겠지만 만약에 무슨 어떤 여성분이 제가 입던 걸 원하신다면 저는 3만 원에 드릴 3만 원을 얹어서 드려야 돼. 수요가 있다면. 제가 그 해외 그런 기사 그런 걸 봤었는데 어떤 그 해외 여성분이 방구를 팔았던 걸로 제가 맞아요. 진짜 비싸게. 가슴땀도 팔고 뭐 그런 것들도 다 근데 그 심리는 뭐예요? 남자들이. 모르죠. 시부한 오빠한테 물어보는. 어떤 여자의 가슴 땀을 사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봐가지고. 근데 그 1,300만 원의 그 속옷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저도 그 약간 그 고민될 것 같긴 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부부야. 네. 부부인데 정말 부부 맞잖아요. 부부가 아니고. 아, 만약이 아니라 우린 진짜 부부잖아. 네네. 부부인데 해외에 억만장자가 나를 보고 좀 마음에 든대. 그래서 당신의 아내와 하룻밤을 보낼게 해준다면 내가 3억을 주겠다. 에이. 3억. 근데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300억. 건전하게 그냥 아니면은 저녁 한 끼를 먹겠다. 근데 민정 씨도 괜찮대. 오빠 난 괜찮아. 그냥 저녁만 먹으면 되잖아. 300억이야. 저녁은 괜찮아. 나도 맛있는 거 먹어도 되니까. 그래서 그게 불씨가 되어서 그게 생길 수 있지. 이거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어떤 개그맨 친구들이 하는 그 토크 채널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성인 배우 같은 성인 모델 뭐 이런 좀 야한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배우분을 모셔서 이제 토크를 하는데 매니저가 같이 왔대요. 그래갖고 아 매니저분이시구나 했는데 아 저 매니저이자 남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남편분도 계시니까 예의를 좀 더 갖춰야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이제 오프닝을 찍고 있는데 남편분이 갑자기 잠시만요 하고 촬영 끊다가 여보 다리 좀 더 벌려. 아 진짜로? 그래서 거기는 토크 채널이니까 왜요? 저희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 팬티 좀 보이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거지.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맥락으로 여자친구나 아내가 좀 야한 옷을 입는 거를 절대 못하게 하는 남자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예를 들면 짧은 옷을 못 입게 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저는. 네. 근데 막 같이 갔는데 다른 남자들이 막 흘끗흘끗거리고 그런 시선을 느끼잖아요 남자분들도. 되게 스타일이 일반적인 기준에서 훨씬 더 과감하면 나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남자들 중에서도 저는 조금 오픈마인드고. 저는 통제를 받는 걸 은근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좀 단속받길 좋아하네. 저는 약간 저보다 기센 사람의 통제가 저는 좀 좋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일 오후 3시까지 입던 팬티 갖고 와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거. 갖고 가. 딱
스타킹 바로 벗고. 아유,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저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아내가 잠든 걸 확인하고 아내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가방엔 가발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모습을 제가 직접 확인한 이상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고 다시 한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땐 죄송했어요. 혹시 이번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 좋아요. 그때 그 장소에서 볼까요? 또다시 다가오는 그녀. 더 이상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와, 힘들겠다. 민정아. 아 깜짝이야. 아니, 민정. 뭐야? 가발은 뭐야 지금 이거? 아파요. 이거 제 머리예요. 민정. 저 민정이 아니에요. 저 민정이 언니예요. 와. 근데 제발 진짜 민정이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민정이 아이디를 알게 됐는데요. 그 카페가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가입도 어렵고. 그래서 몰래 아이디 좀 썼어요. 잠깐만, 그러면 계좌번호는 어떻게 민정이 계좌로? 제가 사실 신불자거든요. 제 명의로는 어떤 사이트에도 가입이 안 되고요. 계좌도 막혀 있어가지고 돈을 받을 수도 없어요. 생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민정이한테 알바한다고 돈이 입금되면 돈만 좀 달라고 부탁했어요. 아 계좌가 없으니까. 어차피 뭐 큰 돈도 아니고 하니까. 근데 민정이는 진짜 전혀 몰라요. 이것도 내가 겨우 부탁해가지고 들어준 건데. 제발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제발요. 제가 알게 된 이상 이거를 어떻게 민정이한테 말을 안 해요? 근데요, 동생이 제발 자기 행복만 깨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유한 씨가 동생의 유일한 마지막 행복이래요. 그래서 피해주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래서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제발. 아내는 부모님이 이혼한 후 가족과 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친언니가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연락하고 지낸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의 친언니는 돈을 꼭 다 갚겠다고, 앞으로 동생 아이디엔 손대지 않겠다고도 맹세하며 제발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남편은 이게 말을 해야 할까요? 말 안 해야 될까요? 아내한테도 그렇고 이거를 어디 가서 다른 친구한테 말하기도 일단은 아내가 직접 자기 팬티를 파는 것보다는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이야. 너무 다행. 아내의 친언니가 팬티를 팔고 돌아다닌다. 언니의 활동을 직업으로 존중을 해주고 커미션을 굉장히 오픈 마인드. 그냥 뭐 단순하게 말하면 팬티 파는 거잖아요. 예, 팬티 사업. 여기서 이제 정말 최악의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왜 막장을 가려고 하세요? 자꾸 시나리오를 쓰고 계셔. 남편이 이 언니의 단골이 되는 겁니다. 안 돼. 근데 그 명의가 내 아내야. 그니까요, 남들이 보면은 아내 이름으로 오해할 파니까 수 있잖아. 오해할 수 있잖아. 만약에 내 친구가 내 아내를 알아요. 이름도 알아. 뭐 아이디도 뭐 나랑 같이 쓰니까 알수 그러면 있어. 이게 명의 도용이 되는 거니까. 이거 불법이잖아요. 범죄. 짚어줘야.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나? 사실은 이제 명의 도용적인 거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범죄의 연루가 될 수도 있고. 문제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확실히 해서 절대 계좌를 그 언니의 선의에 맡기는 게 아니라 아예 못하게 그 방법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언니분이 부탁하는 건 네. 유한 씨가 동생의 마지막 행복이라고 유일한 네. 이 행복을 깨지 말아달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남편분이 이걸 용서한다는 이상 행복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니까 어떻게 할 건지 이 의중을 구하는 건 이 행복을 깨는 건 아니잖아요. 이 행복은 유지해 주되 이 앞으로의 이 언니의 행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좀 아내와 상의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3살 버릇 뭐 여태까지 못 고치고 바늘도도 소도둑되고 이런다고 동생 아이디에 손대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여기에서 신뢰가 일단 떨어져요. 떨어진다. 주민번호랑 이런 거 다 알 거 아니야. 이미 아내가 이제 그 가족들하고 연을 끊고 가족 얘기를 자세하게 안 한 것 자체가 이전에도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많았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연을 끊고 지냈겠죠? 그래서 정말 이 부부를 위해서는 꼭 이것들은 오픈해서 가는 게 앞으로의 또 행복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다. 모든 그 판단의 기준점은 두 사람의 그 이해와 행복이지.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확실히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아니 저는 일단 가슴이 막 철렁철렁했어. 전 남편부터. 되게 솔직하게 이렇게 솔직하게 또 얘기해 주셔가지고 어떠셨어요? 근데 진짜 약간 좀 몰입이 돼가지고 되게 재밌는 조금 더 센 사연이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DM 그 1,300만 원 이야기 굉장히 자극적이었습니다. 실제였어요.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고정으로 나오겠습니다.
녹화됐죠?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언제든 불러주시면 나올 거고요. 감사합니다. 드립팩토리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참견은 어떤지도 정말 많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 오늘의 연애 참견도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예인 참견 스피노프 남과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